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콜로라도 의과대학교의 파마콜로지 디파트먼트에 한 이제 5년이 지났네요. 벌써 5년 차가 지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저희 요즘에 계속 리크루팅 하고 있거든요. 저희 디파트먼트 특히 뉴로 파마콜로지, 그리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쪽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고 제가 커뮤니티라서 잘 볼게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경험에 의해서 브레인이 스트럭처리 그리고 펑셔널리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제일 특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브레인에 이렇게 딱 스테이트한 게 아니라 되게 플라스틱해요. 플라스틱한데 특히나 시냅스 레벨에서 레이저판. 특히나 이제 시냅스 레벨에서의 그 정교한 변화가 이 빌딩 블록도 되고 동시에 플라스티시티의 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실험실들이 저희 실험실을 포함해서 싱글 레벨 시냅시스 또는 뭐 멀티플 시냅스도 있긴 하지만 시냅스 레벨에서의 플라스티시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센서리 익스피리언스 저희가 이제 익스피리언스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제 경험에 의해서 브레인이 스트럭처리 구조적이나 이제 기능적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변하는지를 크게 나눠보면 먼저 펑셔널 체인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펑셔널 체인지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intrinsic excitability 셀이 intrinsically 어떻게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또는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뉴로널 파이어링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능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그젬플이 캐시움 인디케이터 GCAM 익스프레싱 레이어 2 피라미드 뉴런인데 보시는 것처럼 캐시움 트랜지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셀이 파이어링 액션 포텐셜을 일으킬 때 이렇게 캐시움 인플럭스에서 캐시움 트랜지언트가 생기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2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셀 투 셀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두 개의 패런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인트린식 익사이티빌리티가 다른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저희 실험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스트럭처럴 체인지스,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로날 스트럭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제 글리아 변화도 있는데, 저희 실험실은 주로 뉴로널 커넥티비티를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덴드릭 스파인즈, 한국말로는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수상돌기라고 배웠거든요. 덴드릭 스파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그샘플이 투포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타임랩스 이미징을 찍은 거거든요. 덴드라이트가 있고 이제 지로 미니트 이제 덴드라이트 그로스 콘이 자라나고 있죠. 자라나면서 1시간 반쯤 지나면 이렇게 작은 프로트루션이 만들어져요. 덴드라이트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이제 수상돌기, 덴드릭 스파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그샘플은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덴드라이트가 있고 똑같이 every 20 minutes 사진을 찍으면 덴드릭 스파인이 형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인이 좀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이 되게 플라스티시티한데 그 플라스틱한 빌딩 블록 아니면 그 플라스틱의 센터가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이제 덴드릭 스파인을 주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덴드릭 스파인, 그러니까 흥분성 시냅스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피라미드 뉴런이 있고 이제 빨간색 라인은 이제 프리시냅틱 액손, 이제 액손 번들이 오고 있고,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 덴드라이트, 그리고 이렇게 작은 덴드릭 스파인이 나오고,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를 보면, 프리시냅스는 이제 베스클들이 있죠. 이 베스클은 여기는 익사이테토리 흥분성 시냅스이기 때문에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각각 베스클에 들어있고, 이 프리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뉴런이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면은 이제 베스클이 퓨징 되면서 글루타메이트가 막 나오는 거죠. 프리시냅스에서. 그리고 포스트 시냅스는 이제 PSD, 그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가 있고 여기에 그 글루타마터직 리셉터뿐만 아니라 많은 몰레큘들이 있거든요. 리셉터들이. 특히 글루타마터직 리셉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릴리즈 되는 거를 바운드해서 포스시냅틱 캐스케이드를 통한 이제 포스트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일으키는 제일 업스트림에 있는 리셉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럭처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 쉐입이고 얇은 띵 넥으로 덴드라이트에 연결되어 있고 기능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익사이티드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장소죠, 여기가.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그리고 작은 몰레큘들이 컴파트멘탈라이즈드. 정말 작거든요. 이게 원 마이크론도 안 되는 원 큐빅 마이크론도 안 되는 수상 돌기 안에 thousands of 몰레큘이 들어있으니까 안에 컴파트멘탈리제이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8년도에 박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때까지 벌써 스파인에 대해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흥분성 시냅스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거의 중점적인 연구의 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스파인이 있고 덴드릭 스파인이 글루타마터지 트랜스미션에 익스포즈 되면은 이제 칼슘 인플럭스가 나오는 거를 칼슘 이미징으로도 보았었고 그리고 스파인 사이즈가 덴드릭 스파인의 스트럭처 사이즈가 이제 시냅틱 스트렝 시냅스의 세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글루타마터지 리셉터의 숫자와 이제 파지티브리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권현배 박사님이 예전에 버나르도 사바티니 실험실에 계실 때 보여줬던 글루타마터지 액티비티 디펜던트 스파인 포메이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스파인이 글루타마터지 액티비티에 노출되면은 스페시픽 패턴에 의해서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또 펑셔널리 세기가 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시작했을 때 박사 과정은 아직까지 이제 시냅스 엘리미네이션 그리고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어떻게 시냅스가 약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에 있었던 실험실은 캐런 지토라고 UC 데이비스에 있는 교수님의 실험실인데 저희는 주로 슬라이스 컬처랑 어큐브레이드 슬라이스, 라이브 슬라이스를 이용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컴포커 마이크로스코프보다는 이제 투포토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 아시겠지만 컴포커 마이크로스코프에 비해서 투포토 마이크로스코피는 즉 포칼 볼륨이 되게 작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컴포커 마이크로스코프는 hourglass shape의 포칼 플레인이 있으면은 윗부분도 그렇고 아랫부분도 그렇고 익사이테이션이 되거든요, 라이트에서. 그런데 투포토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하면은 이제 포칼 볼륨, 이제 원 큐빅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볼륨에서만 익사이테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투포톤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femtoseconds 딜리버리 되는 라이트를 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틱 브레인 슬라이스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uncaging of glutamate, photolysis of caged glutamate와 컴바인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포컬 볼륨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제 caged 컴파운드를 사용하면 이 딱 스파인 사이즈 정도 되는 그 작은 볼륨에서만 액티브 글루타메이트를 릴리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머셜리 많이 사용되는 caged 컴파운드가 MNI 글루타메이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평소에는 보통 때는 비활성 inactive한 폼인데 예를 들어서 720 내노미터의 투포톤 레이저 라이트가 일루미네이션 되면은 케미컬 본드가 between MNI 케이징 그룹과 글루타메이트 사이에 있는 코벌런트 본드가 부러지면서 글루타메이트가 릴리즈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디비주얼 덴직 스파인에서만 액티브한 글루타메이트를 릴리즈할 수 있죠. 그래 이거를 uncaging of glutamate라고 부르고 이거를 또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electrophysiologically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excited postsynaptic current를 측정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거를 레이저로 써야 되죠. 칼슘 이미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패치를 해서 칼슘 인디케이터를 덴드라이트에 넣어주고 플레이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릴리즈 되면은 이제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이제 칼슘 트랜지언트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약 1 마이크론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다른 옆에 있는 스파인은 거의 칼슘 트랜지언트가 안 보이는 게 이제 투포톤 언케이징을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프랑 같이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그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이미징도 할 수 있고 라이브 이미징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칼슘 이미징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생리학이랑 같이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시냅스 레벨에서 EPSC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와 언케이징 그리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컴바인 했는 그 테크닉으로 뭐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이죠. 레이저 첫 번째 레이저는 언케이징이고 두 번째 레이저는 이미징을 하고 PMT를 통해서 어, 포톤 콜렉션해서 이미징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테크닉으로 박사 때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스파인 슈링키지 그리고 스파인 엘리미네이션 또한 시냅틱 위크닝 그러니까 롱텀 디프레션이라고 부르죠. LTD가 일어나는 거를 보았었고 이거는 이제 타겟 스파인은 로우 프리퀀시 언케이징으로 익스포즈 하게 되면은 스파인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를 보았었는데 반대로 타겟 스파인만 빼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덴드릭 스파인을 강하게 만들면은 헤테로시냅티컬리 타겟이 안 된 스파인이 줄어드는 것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스파인이 커지기도 하고 여기 있는 LTP가 일어나기도 하고 포메이션도 일어나는데 롱텀 디프레션 그리고 슈링키지도 일어나는 것을 제 박사과정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흥분성 시냅스만 이야기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덴드라이트를 보면은 이제 피라미드 뉴런이든 인터 뉴런이든 당연히 익사이티드 시냅스가 있고 이제 여기 덴드라이트 스파인이죠. 그런데 이게 많은 연구들이 뭐 EI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게 EI 밸런스가 당연히 excitation to inhibition 그러니까 셀룰러 레벨에서의 excitation to inhibition도 있지만 이제 시냅스 레벨에서도 excitatory synapse to inhibitory synapse 그 EI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오면은 셀을 excite 시켜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거기 니얼바이 근처에 있는 이니비tor 시냅스가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익사이테이션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EI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니비터 시냅스는 익사이터 시냅스랑 다르게 주로 덴드라이트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니비터를 샤프트 시냅스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니비터 샤프트 시냅스를 보면은 또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프리시냅스는 베스클들이 있고 이 베스클은 당연히 이제 가바가 들어있죠, 여기는. 왜냐하면 인터뉴런이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면은 이제 프리시냅티컬리 디폴라라이징이 되고 이제 베스클이 퓨전 되면서 이제 가바가 프리시냅스에서 릴리즈 되고 이제 포스트 시냅티컬리 익스프레션 되고 있는 가바 리셉터들이 이제 가바를 받아서 이니비션 시키는 게 이제 이니비트리 시냅스의 역할인데 이제 잭프린이라는 이니비트리 시냅틱 스캐폴딩 프로테인이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니비트리 시냅스에 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PS95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익사이트리 시냅스, 흥분성 시냅스에 주로 발현되는 스캐폴딩 프로테인입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니비터리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 샤프트 이니비터 시냅스가 되고 제가 졸업하기 조금 전쯤에 이제 MIT에 있는 엘리 네리비 실험실에서 재밌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흥분성 시냅스가 되게 플라스틱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여줬어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세지기도 하고 뭐 저희가 연구했던 것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니비티르 시냅스 또한 인비보 레벨에서 서킷 레벨에서 시냅스 레벨에서 이미징을 했더니 이렇게 스테이블한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것들도 인비보에서 엘린 에디비 실험실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제 포스닥을 알아보다가 닥터 권현배 박사님이 그때 이제 막스 플랑크 플로리다에 막 2년차
쯤이었었죠. 그때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이니비터 시냅스를 한번 해보면은 이게 되게 하이파테시스도 심플한데 되게 클리어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때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이제 input dependent, 그러니까 excited to synaptic formation, plasticity는 되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리시냅티컬리, 그러니까 excited to의 글루타마터직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시냅티컬리 excited 흥무선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발달되는데 아마도 이니비토리 시냅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가 생각한 하이파토시스는 이니비터리 가버직 인풋이 덴드라이트에 들어오면은 그게 아마도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터 시냅스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이제 메서드를 사용했죠.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글루타메이트 언케이징, 뭐 투포톤 이미징,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케이스드 컴파운드만 바꿨죠. 케이스드 컴파운드를 글루타메이트에서 가바로 바꿔서 언케이징 오브 가바를 덴드라이트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니비터 시냅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가설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NI 케이스 글루타메이트 비슷한 건데 이제 CDNI를 가바라는 거를 커머셜 어베일러블 그때는 안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벌럿 사바틴이랑 같이 어 신제시스를 해서 저희가 이걸 사용해서 글루타메이트 대신 가바를 덴드라이트에 이렇게 쪼아주면은 이니비터리 포스트냅트 커런트를 예쁘게 이렇게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측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도 하고 그때 저는 박사과정 때 주로 슬라이스만 했었는데 이제 박사 후 과정 때 인비보 투포톤 이미징도 하고 인비보 뭐 투포톤 언케이징도 배우면서 어큐 브레인 슬라이스도 그때 많이 배웠었죠. 배워서 저희가 가바를 덴드라이트에 이렇게 인비보에서 릴리즈하면은 제프린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게도 가바가 릴리즈 되면은 덴드라이트에서 제프린뿐만 아니라 덴드렉 스파인도 만들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이지 디펜던트 한 거였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얼리 디벨롭먼트에서는 컨센트레이션이 덴드라이트에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바이 리셉터가 익사이테이션 되면은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이플럭스가 되고 덴드라이트가 디폴라라이징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디벨롭먼트에서는 가바가 칼슘 인플럭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제프린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니비터 시냅스도 만들고 그리고 익사이트 시냅스 또한 만들어지는 거를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콜로라도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저희는 그래도 이제 흥분성 시냅스랑 이제 억제성 시냅스를 둘 다 연구를 좀 했었으니까 이 두 개 시냅스의 크로스톡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일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스파인이 있고 제프린 이니비트 시냅스가 덴드라이트에 있는데 또 다른 스파인이 있어요. 덴드라이트에. 이 스파인은 더블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스파인 하나에 그러니까 이니비터리 그리고 익사이티드 시냅틱 인풋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파인인데 억제성이기도 하면서 흥분성 시냅스가 있거든요. 이게 한 20% 이상의 덴드릭 스파인이 이렇게 이니비터리 시냅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더블 스파인이라고 부르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와서 했던 게 이니비터리 시냅틱 액티비티가 익사이티드 시냅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저희는 실험실의 셋업을 투포톤 레이저를 세 대를 컴바인을 하고 있는 세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투 스콥이 있는데 첫 번째 레이저는 이제 이미징만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저는 이제 언케이징 오브 글루타메이트. 그 케이지드 컴파운드가 웨이블랭크 스페시픽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징은 1045로 하고 이제 720 내노미터로 글루타메이트를 릴리즈 할 수 있고 810 내노미터 레이저로 이제 가바를 릴리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징을 하면서 라이브 이미징을 하면서 슬라이스해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를 둘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시냅스 레벨에서. 그래서 간단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전기생략을 이용해서 처음에
더블 스파인. 스파인이 있는데 이제 제프린 펑타가 있는 더블 스파인에서 NMDA 리셉터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싱글 스파인. 보통 그냥 일반적인 흥무성 시냅스에서도 NMDA 리셉터 커런트를 재는데 아시겠지만 NMDA 리셉터는 one of the major glutamatergic receptor거든요. 스파인에 있는. 그래서 이게 칼슘 인플럭스가 주로 NMDA 리셉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NMDA 리셉터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거의 뭐 업스트림에서 조절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더블 싱글에서 NMDA 리셉터 커런트를 측정하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가바 릴리즈를 하는 거죠. 이제 더블 스파인이랑 싱글 스파인은. 그래서 가벌직 액티비티가 NMDA 리셉터 커런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이제 포스트 가바 언케이징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NMDA 리셉터 커런트를 측정을 하면은 이제 before after 가바 언케이징으로 NMDA 리셉터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더블 스파인에서 어, 가바가 익스포저 되면은 이제 NMD 리셉터 커런트가 시그니피컨트리 줄어드는 거를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벌직 이니비트리 액티비티가 시냅스 레벨에서 글루타마터직 트랜스미션을 조절하는 거를 최근에 보고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뭐 흥분성 시냅스 그리고 뭐 억제성 시냅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제 듀얼리 이너베이티드 스파인 그러니까 두 개의 시냅스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파인을 다 공부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아도 그래도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두 개의 크로스톡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줌 아웃해서 홀 브레인을 보게 되면 특히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보면은 롱 디스턴스, 롱 레인지 프레시냅틱 인풋이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인풋도 있고 도파민 인풋도 있고 콜리너직 인풋도 다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요즘에 주로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지올로지컬 그리고 패톨로지컬 롤 뉴로모듈레이터 어떻게 세로토닌 또는 도파민 또는 아세틸콜린이 익사이테토리 그리고 이니비터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조절하는지 특히나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조절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결과 하나만 보여드리면 지금 리비전 중인 건데 폴락사틴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우울증이나 뭐 강박장애에 많이 사용되는 약이죠. 이게 우울증 치료제. 그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한국말로는 얘기하는데 폴락사틴은 디벨로핑 하고 있는 펍에 오럴리 딜리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패톨로지컬리 렐레번트한 이유가 어, 임신하고 있는 엄마들이 항우울제 약을 먹죠. 플락사틴 같은 거를. 왜냐하면 이게 FDA 레벨 C이기 때문에 쉽게 처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플락사틴이 먹으면은 애기한테 다 가요. 애기한테도 가고 특히 그 태아가 리피드가 많아서 이렇게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약간 링크를 할 수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펍 P2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펍에서 한 2주 정도 플락사를 줬거든요. 이게 브레인 디벨롭먼트를 보면은 첫 번째 2주 동안의 브레인 디벨롭먼트가 임신의 3기, 그러니까 마지막 한 3, 4주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펍을 포커스를 맞춰서 플락사틴을 줬더니 스파인 덴시티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스파인 덴시티뿐만 아니라 제가 글루타메이트 언케이징이랑 뭐 전기생리학으로 시냅스 세기를 측정을 했을 때 스파인 넘버뿐만 아니라 세기도 늘어난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락사틴이 early exposure to 플락사틴, 그러니까 세로토닌 레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은 그러면 이 흥분성 시냅스 발달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시냅스 레벨에서 메커니즘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K's 컴파운드 of 5-HT가 팔아요. 이제 세로토닌 언케이징 할 수 있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언케이징이랑 세로토닌 언케이징을 이미징이랑 같이 컴바인해서 이제 싱글 시냅스 레벨에서 세로토닌이 어떻게 흥분성 시냅스를 조절하는지를 간단하게 연구를 한 거를 보여드리면, 뭐, 피라미드 뉴런에 패치를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720로 쪼개 되면은 시냅스 레벨에서 베이스라인 익사이테드 포스트시냅틱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8, 10 내노미터로 세로토닌을 같은 시냅스에 릴리즈를 하게 되고 다시 720로 이제 포스트 세로토닌 EPSC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시냅스 레벨에서 어, 5-HT 세로토닌이 익스포저 된 시냅스에서 이렇게 롱텀 포텐시에이션 되는 거를 저희가 스파인 사이즈도 커지지만 이렇게 펑셔널리 세지는 거를 관찰을 한 거를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세로토닌이 어떻게 시냅스를 모듈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니코틴 아세틸콜린 리셉터 관련해서 이제 콜리너직 트랜스미션, 콜리너직 뉴로 모듈레이션 그리고 이제 도파미너직 뉴로 모듈레이션도 다 보는데 특히 이제 둘 다 연구를 하거든요. 익사이테토리, 이니비토리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은 지금 학생이 3명이 있고요. 로볼터는 용감하게도 제가 실험실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받은 로테이션 학생인데 계속 남아있죠. 이제 6년 차가 되었고, 이제 세로토닌 연구에 이제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이제 곧, hopefully 내년에는 졸업을 하면 좋겠고요. 논문만 나가면. 그리고 로버트는 뭐 트레이닝 그랜트랑 F31 어워드이고, 이제 두 번째 학생은 루이스는 지금 니코틴 아세틸콜린 리셉터 모듈레이션을 공부하고 있고, 여기 김선일 교수님 계시는데 김선일 교수님의 옛날 석사과정 제자였죠. 제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 친구도 뭐 트레이닝 그랜트도 받고 다른 파운데이션 그랜트도 받고 F31도 이제 곧 받을 예정이고 이제 빅토리아는 이제 지금 막 조인한 세컨 이어 학생이고 이제 저희는 어 깐나비디오 이제 CBD라고 그러죠. CBD를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CBD가 5-HT 세로토닌 리셉터의 애고니스트이거든요. 그래서 CBD 또한 특히 콜로라도에 있으면 CBD를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뭐, 그 뭐죠, 미츠왕이 버섯도 이제는 합법화되어서 그 연구도 조금씩 해보고 싶은데 워낙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CBD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보람은 테크니션 그리고 이제 라울은 지금 로테이션 학생이고 이제 콜레브레이터가 있고 저희 디파트먼트가 유로 파머콜로지와 유로 캔서를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센트 플라스티시티의 그룹이 되게 같이 그랜트도 많이 쓰고 논문도 같이 많이 쓰고 이게 뭐 내노 스케일 레벨에서 비헤이비어 레벨까지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패컬티 뭐 찾고 계신 분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랜트가 운 좋게도 세로토닌 관련 그랜트랑 도파민 관련 그랜트가 처음에 2년 차 때 따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좋으면서도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따버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 하나가 또 R21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이 NIH 그랜트 3개로 지금 꾸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작지만 큰 이 파운데이션 그랜트가 각각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같이. 그래서 열심히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연구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유로 모듈레이션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콜라보레이션은 언제든지 환영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물, 물어보시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